뉴스 쇼.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1672억 원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를 한다고 하죠. 95년부터 지금까지 버텨왔고 사실 당사자가 세상을 뜨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뜻밖에도 자진 납부를 결정한 겁니다. 95년 당시 전두환 사건의 수사 총지휘자였던 최환,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최환 변호사의 소감 잠시 후에 직접 듣기로 하죠. 그 전에 먼저 나눌 얘기는 최동호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보도로 총장 개인뿐 아니라 지금 검찰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 보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군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습니다. 최동호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게 지난주죠. 그런데 어제 최동호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향해서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보도를 해라.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인데요. 직접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질문 바로 드리죠. 그러니까 최동호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가 나온 배경을 왜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도 빙빙 돌리지 않고 솔직히 답변하자면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시겠다고요? 네. 이건 조선일보 보도를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DNA 검사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또 처음 들은 얘기였고요. 일단 그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일단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 보도가 나온 타이밍, 배경, 출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심이 된다 이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마침 검찰에서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및 NLL 문건 공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전 국정원장과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국정원을 향해서 신메카시즘이다 라고 하는 등 참 굉장히 심한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고 또 그 보도 역시 좀 의심스러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 보도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지금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확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것을 국정원과 검찰의 대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까지 그러한 것은 국정원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흘러내고 또 제가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보면은 그러한 정보 보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이 국정원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도된 자료도 보면은 개인 출입 기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모든 일련의 서류들이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거든요. 혼외관계로 지목된 사람들의 출국일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 거주지, 입주자 카드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학준비 서류까지. 이러한 모든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발급받지 않으면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방대한 정보를 개인 신상 정보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어디겠느냐라고 할 때 국정원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국정원이 정치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보고 이런 것을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이세요?
국민의 정부 때는 정치인의 사생활 보호 사생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 통상적인 정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보 취합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보고를 하든 안 하든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할 때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보도 출처가 뭐 어딘지는 확인이 된 게 뭐 지금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돈다면서요? 국정원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검찰총장도 다친다. 정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항상 정치권에 있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것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현재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까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예. 국정원 정치 시대다? 예. 아니 근데 그럼 박 의원님은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거? 저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옵니다. 설마 국정원이 혼외 아들 같은 사생활 문제로 물타기를 하겠느냐. 만약 검찰총장이 결백하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절차 거쳐서 반박하면 될 일이다. 해명하면 그만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몰아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검찰총장의 거취를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밝히고 거취를 정해라 하는 모양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DNA 검사를 검찰총장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상대방의 그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명예는 다 훼손이 된 상태고 뒤늦게 뭐 사실관계가 밝혀져도 이것은 개인의 타격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똑같은 새누리당 정부죠. 정부에서 모 장관이 혼외 딸 문제가 있었는데 뭐 저 이미 보도가 된 거니까 환경부 장관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친자 확인 소송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 장관도 중요하지만은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건 어려운 문제죠.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도한 그 언론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당사자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부인하고 DNA 검사라도 하자라고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제3자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가 되겠죠. 결국은 상대방에서 뭐 지금 아들이라고 지목된 그 아들이 DNA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DNA 검사는 못하는 거고 그러면 흐지부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이 사건의 당사자 지목된 그 검찰총장은 상당히 이미지 타격을 받고 뭐 이것이 그 저희는 아니었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의 적절성, 혼외 자식 보도가 나온 배경 먼저 따져봤고요. 근데 박 의원님 그건과는 별개로 정말 혼외 자식이 사실이라면 이거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부적절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는 전혀 없습니까? 네? 혹시 아시는 바, 들으신 바는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대개 그 검찰 인사가 있으면은 경쟁자들로부터 그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사실상 내부자 고발이 많습니다. 제보가. 또 경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경쟁자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특히 검찰 출신들의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은 최동욱 총장에게는 이 혼의 아들 이런 문제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다른 문제는 있어서 저희들이 다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혹시 그때 그러한 제보를 받고도 민주당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제보를 받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제보자가 그대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다 얘기를 하고 박지원 의원에게 제보를 했더니 안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걸 제보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역시 언론에 금세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제보를 받더라도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하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사실을 제보받으면은 전부 함께 논의해서 공동 대처를 하거든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하는 겁니다. 그 조선일보에서는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라고 보도한 그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최 총장이 그 아이를 이제 설득해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들이 아닌데 어디 가서 설득을 해요?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설득해요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아니 근데 조선일보 같이 큰 회사가 큰 신문이 언론이 확증이 없이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글쎄요, 그런 언론사의 보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아이를 모르고 또 그런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설득을 하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미지 타격을 주고 명예훼손을 그 아이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잠깐 화제를 돌려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기국회 일정 합의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중요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당의 장애투쟁이 누구를 위한 투쟁이냐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귀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국회를 또 장애를 원내외 병영 투쟁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복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의사 일정이 합의돼가지고 또 상임위를 열더라도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 국회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필요한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열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저는 국회에 좀 빨리 들어가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세요. 복귀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것만큼은 돼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건 뭘까요? 복귀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내외 병영투쟁이기 때문에 열린 국회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입장이고요. 아니 병행투쟁이긴 하지만 완전히 장외를 접고 국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은 김한길 대표와 단독회담을 통해서 김한길 대표로서는 할 얘기를 다 하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서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같지만 지금 1년의 그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은 제가 만약 당 대표라고 하면은 그렇게 단독회담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철저히 배제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또 우리도 해나가야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무시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구걸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저 생각해 보세요. 야당 김한길 대표가 양자회담을 요구했더니 새누리당 대표는 삼자회담 하자고 그랬죠. 다시 오자회담 하자고 했죠. 우리가 양자회담 하니까. 새누리당 대표가 또 삼자회담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거절당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자회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과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청와대는 새누리당, 여당과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